자,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황윤 장군님, 예. 군사 전문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의 그 뭐 총리인가 그 사람이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2주일 시간을 주겠다. 계속 그렇게 경고를 하다가 드디어 오늘 아침에 드디어 벙커버스터 6개를 토마호크 30발을 발사를 미국이 했다는 거야.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3곳에다가 퍼부었다 이거야. 그럼 벙커버스터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에요? 요번에 사용한 벙커버스터는 네, 미국만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만 그래서 가지고 있어. 수백 미터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터집니다. 그래서 요번에 3곳 이란의 핵과 관련된 3곳을 밑에서 터졌기 때문에 네. 우라늄 방사선도 밖에서 노출이 안 되고 사실은 미국에서조차도 미국이 저렇게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직접 개입할 것이냐 뭐 찬반론이 많았는데 결국은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예. 근데 원래 이 벙커버스터가 빈 라덴 있잖아요. 빈 라덴. 예, 빈 라덴이 원래 아프가니스탄에서 거기서 바위 속에 숨어 있으니까 그때부터 미국이 이게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폭탄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 9.11 테러가 났을 때에 테러를 마치고 빈 라덴이 이놈들은 항상 보면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이 사이에 있는 산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련하고도 전쟁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대령으로 연합사에서 지상작전 과정을 했는데 그때 벙커버스터를 그때 개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때 김정은이가 살아있을 때인데 김정은이가 한 3개월 정도 일체 안 움직였습니다. 왜냐? 북한이 전부 밑에 경도 시설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벙커버스터는 스스로 이제 미사일이 아니고 B2 미사일로도 때릴 수 있고, 예, 폭격기로도 때릴 수 있는데, 네. 이번에 사용한 이것은 그야말로 위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위력이 크니까 무게가 길이도 크고, 무게가 큽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B2 폭격기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기사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이것을 6개를 쏘았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6개를 쐈으면요. 세 군데요? 세 군데. 세 군데? B2 폭격기가 네. 저 벙커버스터 제일 큰 것을 2개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군데를 지금 폭격했으니까 세 곳에다가 6개를 투하했다. 아마 한 대씩 한 것 같습니다. 한 개씩? 예. 그러면 그 우라늄 농축하는 거 박살 났겠네. 이제 사실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 당분간은. 끝났다. 왜냐하면은 우라늄 핵 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부 농축해서 저장을 해놨는데 그걸 다 부숴온 겁니다. 자, 세 곳이니까 6개니까 한 곳에 2개씩 집어진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 2개씩. 그러니까 B2 폭격기가 3대가 동원된 거예요. 나는 정강훈 TV에서 해설할 때 황장님하고 해설할 때 뭐라 그러냐면 트럼프 저거는 겁쟁이다, 뻥쟁이다 저거. 왜냐하면 옛날에도 말이야 막 B1, B2 해가지고 막 부산에다가 함대를 해가지고 김정은 초기 때 그냥 막 비행기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다 철수하고 김정은하고 회담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틀림없이 뻥쟁이다 그러는데 이번에 보니까 뻥쟁이 아니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상징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처럼 말 함부로 하고 아무것도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요번에는
대통령을 트럼프를 지지하는 네. 마가 그 그룹에서도 절대로 이스라엘에 직접적으로 편들지 말라고 네. 말렸답니다. 그런데 한 겁니다. 자, 우리 김학성 교수님. 예. 저 이재명이가 캐나다에 비행기에서 내리기도 전에 이미 벌써 트럼프는 G7하고 회담 다 하고 집에 가버렸어.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너하고는 만날 필요가 만나주기 싫다는 의사표시 아니겠어요? 만나주기 싫다. 예. 만나기 싫다. 예, 예. 예,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재명의 그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이제 북중러에 친했잖아요.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적어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쉽게 만나주지 않겠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CIA가 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미국 대사관도 있잖아요. 네. 우리 가문 운동하는 것도 다 보고하잖아요. 워싱턴에. 그렇겠죠, 목사님. 예. 오늘 몇 명 나왔다. 태극기 들고 나왔고 성적 들고 나왔다. 다 보고하잖아요. CIA가 보통 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FBI라고 있잖아요. FBI. 예, 예. 그건 또 특수수사기관. FBI가 뭐라고 FBI가 발표를 했냐면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이동호 교수님이 읽어주세요. 미 상원 조사로 공론화된 중국의 미 대선 개입 의혹. FBI 문서 기밀 해제 후 상원 공유. 중 대선 이외 위조 운전 면허증 제작해서 틱톡으로 미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 FBI 전 국장 중 개입 의혹 외면해. 그 뒤에 건 잘 안 보이는데요? 계속 읽어봐. 제가 읽겠습니다. 중국이 2022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담은 FBI 문서가 공개되면서 미 상원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중국이 당시 대선 결과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FBI의 증거 공개로 이제껏 음모론으로 치부해왔던 트럼프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처음에는 대통령이 됐었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그게 2020년 예, 대통령 그것이 선거입니다. 중국이 개입을 해서 떨어졌다고 FBI가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 말은 사실은 그 국제감시단 그다음에 다른 뭐 배넌 같은 네. 다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방금 이 뉴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CIA는 전체 외국을 정보기관입니다. 외국을 관할하는 FBI는 국내 수사입니다. 국내 수사기관인데 저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갖고 있다가 이게 기밀을 해제해서 요번에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신혜식 대표님. 네. 아니 미국을 가지고도 중국이 저렇게 선거를 조작한다면 운전면허를 막 수십만 개를 만들어 가지고 운전면허증을 예. 그걸 막 뿌리면서 그래서 트럼프가 두 번째는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공작하는 중국이 공작하는 거가 대한민국의 선거는 공작할까요 안 할까요? 예, 껌입니다. 껌. 너무 쉽죠. 우리가 그냥 시쳇말로 껌 씹다 버린다. 예, 이게 아주 쉬운 일인데 예. 실제로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인의 선거 개입뿐만이 아니라 투표 참여까지 지방선거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중국에 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국 사람은 직접 선거에 참여하고 대한민국 복지 혜택 다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보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좌파들이 사람을 못 모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왔죠? 중국 사람들이 다 나왔잖아요. 하하. 중국 사람들 중에는 스파이들, 간첩이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투표용지 조작과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대한민국에서 인쇄하면
금방 걸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서 들어왔냐? 그 대량으로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의심까지, 여러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일부 증거가 나왔지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그냥 중국이 갖고 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정말 저희가 억울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혀야 되는데 그냥 밝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1000만 조직을 가입해야만이 우리가 눈이 되고 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인터넷 보니까 뭐 시위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지만 조직 없이 하는 건 말짱꽝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헛방이에요, 헛방. 여러분, 1000만 서명에 가입한 사람은 두 손 들어봐요. 다 가입했어요? 자, 여러분만 가입하면 안 되고 다음 주까지 100명 이상, 몇 명 이상? 100명 이상 1000만 서명, 이거는 국민저항권이야.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헌법 위의 권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1000만 조직을 하여 국민저항권으로 가는 것 외에는 아니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북한으로 넘어가면 돼요? 연방제로 가면 돼요? 근데 이미 벌써 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댓글에 계속 나와. 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가냐고, 이재명이라고 하지 막 계속 댓글에 나와. 그래서 나도 할 수 없이 이재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은요 반드시 북한의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흔적이 벌써 보세요. 황교안 장관님, 종전협정, 휴전협정과 종전협정이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6.25 전쟁 때 휴전, 잠시 쉬자, 다른 말로 하면 정전, 잠깐 정지하자, 정전협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 정권 때부터 종전선언을 하고 종전협정으로 바꾸자. 종은 끝날 종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슨 숨은 의도가 있느냐 하면은 전쟁 끝나면은 유엔군 사령부가 있을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엔군 사령부 해체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종전이든 정전이든 유엔군 사령부가 여기서 있고 여차하면은 다른 절차 없이 바로 유엔 회원국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거를 막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일본에 있는 유엔군 후방지휘소에 있는 7개국에 있는 탄약 무기 등을 적각 사용할 수 있는데 종전 선언을 하고 종전 협정을 맺어버리면은 유엔 사령부 해체되고 그거 못 선다 이겁니다. 자, 이거 위에 띄워보세요.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하겠다. 이야, 여러분들이 이게 군사 용어라서 전작권이 뭔지. 요거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는 데프콘 방어 준비 태세로 보면 데프콘 4입니다. 데프콘 5까지 있는데 우리는 4입니다. 좀 심각하다 이거죠. 그런데 국지전이 심각하거나 전면전, 정규전의 낌새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데프콘 3를 발령하게 됩니다. 데프콘 3를 발령하면은 지금은 우리 합참에서 갖고 있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이 누구한테 갑니까? 유엔군 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령관한테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을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제가 합참에서 원사타로 작전처장할 때입니다. 이때 전작권을 우리가 회수해 와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그래서 시작해서 그때 그 이후에 어디까지 갔느냐? 시기를 정하자. 언제까지는 전작권을 이걸 없애고
우리 한국군 합참의장이 여기 있는 미군까지 전체 전면전을 할 때 통제를 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2012년을 1차 시기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늦췄습니다. 2015년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이명박 박근혜 우파 정부에 들어서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은 남북 전쟁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때 자기 나라 연합군이 창설돼 가지고 1차, 2차 뭐 태평양전 하지만은 다른 나라에 주의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겠습니까? 저기요. 네. 저기 장로님. 하도 아는 게 많아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무식이 충만하거든. 1분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들어서자마자 전작권 전환을 국방계획 최우선 과제로 내놨다 이겁니다. 아니요, 이거 보다가 더 쉽게 말하면 돼. 유럽 있죠. 유럽, 나토의 전시 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 가지고 있죠. 그래도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인류 군사 국가인데 네. 이야기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한 B2 폭격기 네. 우리가 뭐 압니까? 예? 우리가 정보를 미국보다 압니까? 그렇지. 주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저는 공군 해군이 합참의장하면 안 돼요. 자, 예? 똑같은 거예요. 아니, 장로님 육사 나왔다고 자꾸 그렇게 힘주면 안 돼. 아니야. 아니 해공군은 이 합동작전은 육해공군작전입니다. 그렇지. 합동작전을 지휘하는 경험도 극히 없어요. 자, 그래서 일본도 결국은 전시 작전권은 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한 번도 전 없어요. 세계에서 전시 작품권을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재명. 목사님 그 전시 작전권 같은 예. 그런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저 같은 전문가한테 물어보셔야지.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결국 전시 작전권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그 말인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뭐 방위사령관. 이 주사파들은 예. 자주 국방을 주로 떠들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때부터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허울정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그런 능력이 안 되잖아요. 네. 전쟁 무기를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걸 예컨대 미국이 지휘해야지 한국이 지휘할 수 없잖아요. 자, 방위사령관님. 예. 이재명이가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찬스다. 그 영상 한번 띄워봐요. 이렇게 말해놓고 트럼프를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도망가버리지. 한번 영상 한번 띄워봐요. 이거 보라고. 자, 시작해봐.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방위사령관님, 이거 미국의 CIA가 알까 모를까? 당연히 알죠, 목사님. 예. 미국 대사관에서 보고할까 안 할까? 이미 다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속초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도망가 버린 거야. 그냥 만날 필요도 없다는 얘기지. 뭐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그래도 만나주지 않을까요? 언젠가? 언젠가는? 내가 볼 땐 나는 만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 대한민국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만나줄 거로 저는 보는데요. 뭐 혼을 내겠지만, 예. 그리고 저기 진짜 대답해야 될 것은 뭐냐? 헌법학자로서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뺐잖아요. 정청래가. 예. 예? 뺐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내란 수괴, 내란 혐의 이걸 계속 써먹는단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월요일마다 재판받고 있잖아요. 예. 내란죄를 뺐으면 사실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내란죄를 빼놓고 왜 내란 수괴란 말을 계속 노래를 왜 부르는 거야? 방위사령관으로서 이야기 한번 생각해봐요. 저 문제가 목사님
좀 제가 여러 번 반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좀 시정을 해드려야 될 텐데 어. 정청래가 내란죄 혐의를 헌법재판소에 청구서에다가 제외했다고 해서 내란 문제 자체가 소멸된 것은 목사님 아닙니다. 왜 안 돼요? 그건 본인들이 자신들이 이 탄핵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내란 혐의를 뺐을 뿐이죠, 목사님. 아니, 내란을 뺐으면 대통령의 계엄령은 정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란을 뺐으면은 헌법재판소로서는 국회에 소추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청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을 안 겪었잖아요. 않기 때문에 헌재는 각하를 해야 옳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죠. 네, 근데 내란죄 혐의를 뺐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문제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목사님. 아이 참나, 이거 나한테 또 공부 좀 더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다만 저는 이런 거죠. 아이, 참. 대통령이 헌법상 허용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것을 무조건 내란으로 몰아가는 이재명의 일당들의 접근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목사님.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분명히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잖아요. 네. 그랬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니까 바로 내란이다라고 해버리면 어느 대통령이든지 간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가 없지요. 없지. 헌법이 허용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렇지. 즉시 내란이라고 하면 그는 헌법 조문 자체에 근본적인 모순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이죠, 목사님. 내가 예.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해설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아시고, 결론적으로는 뭐냐, 이재명의 발언, 종전협정, 그 다음에 뭐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꼭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 6번을 꼭 보여줘야 되겠어? 보라니까요. 이게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 이게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 이걸 지금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이야, 이재명. 우리가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빨리 1000만 명 서명을 다음 주에 올 때 최소한 100명 이상씩 서명 다 해가지고 오시라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아,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북한의 연방제로 살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몸도 안 좋지만 이번 주에도 부산서부터 시작해서 울산, 포항, 대구, 그 다음에 또 천안, 대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도 단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지금 뛰는 거야. 왜? 국민저항권 1000만 명을 모집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하자면 같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자, 신혜식 대표님. 네. 지금 아마 이재명이가 이번에 벙커버스터 트럼프 이제 쏜 거 보고 제일 겁나는 사람은 이재명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하고 김정은이 둘이 겁날 겁니다. 네. 김정은이 하고. 예, 보여준 거예요. 어. 핵 개발하고 까불면 가만 안 놔두겠다. 이걸 보여줬고 이재명한테도 엄청난 경고를 한 겁니다. 국정원장 그리고 통일부 장관 니네들 친북 인사로 앉혔지 그 결과는 벙커버스터야.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리고 전작권 관련해서 이양시키겠다. 그건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이 언젠간 만날 텐데 아마 그 자리에서 이재명이 귓방망이 한 30대는 맞을 겁니다. 예. 막 때리겠죠. 정신 차리라고. 안 그러면 대한민국 적화되는 거 불 보듯이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우리가 뭉쳐야 되고요. 광화문으로 우리 천만 조직으로 대한민국 살려야 되겠습니다. 자, 누가 또 다른 하신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